항구와 그 인근의 공항 활주로. 필리핀 같으면 루손 섬의 수빅만이죠. 루손 섬 수빅에서 하이난까지 한 600-7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난도, 그러니까 광저우까지, 광동까지가 굉장히 가까워요. 인도네시아 같으면은 그 지역을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이 세 나라가 갈라먹고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 길쭉하게는 말레이시아가 먹고요. 북동부에 조그맣게 브루네이, 석유 많이 나오는 부자 브루네이가 먹고 있고요. 남쪽으로 크게 한 덩어리를 이쪽 남쪽으로 크게 한 덩어리를 그 인도네시아가 먹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먹고 있는 브루네이 지역을 칼리만타라고 불러요. 그 칼리만타 서쪽이 말레카 해협이거든요. 거기 어디에 항구 겸 공항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인도네시아가 좀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그러니까 항모에도 내렸다가 육지에 가서도 저기 뭐 채울 거 채우고 또 항모로 그러니까 발진 기지들이 그런데 두세 군데 있어야 된다고요. 원격으로 그거 지원하는 건 제주 강정하고 이제 호주의 다윈항 정도가 그게 돼야 되고요. 호주가 다윈에 그런 거 투자할지 모르겠다. 근데 거기도 아주 게으르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편안해. 태평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중립화돼야겠죠. 말레이시아는 중립화될 텐데 베트남이 워낙에 이상해서 좀 태도가 반중이었다가 갑자기 친중 갈 수 있는 데거든요. 저기가. 그리고 지부티는 말려 죽이면 되고요. 살살. 한국은 서해와 대한해협을 굳건히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뭘 증명한 거냐. 1대1대 그 1대1로 그 의미 없다. 1대1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남중국해, 동중국해다. 스리랑카도 아니고 지부티도 아니에요. 남중국, 동중국해예요. 1대1로의 핵심은 노른자위는. 그런데 남중국, 동중국해라는 게 미국이 결심에 굳어졌고 그 다음에 중국에 언제든지 고삐 채워서 딱 끌을 수 있는 그 중국 올가미가 성숙했고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 경제적 견제의 그 틀이 성숙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 영,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의 연합해양 군사력이 뭐 100% 혹은 7, 80% 만들어질 수 있는 한국이 빠지고 일본이 빠지든 말든 저렇게 만들어질 틀이 잡혀 있고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방문기지는 저건 결국 뭐 당분간 쓰는 거니까 아마 뭐 어렵지 않게 구할 것 같고 그럼 다 됐다는 소리지. 요건 우크라를 터져서 저게 어떤 의지의 문제였거든요. 의지가 다져졌기 때문에 일대는 파산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파산했다. 그래서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한반도 통일은 아시다시피 혹은 북한의 자유화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이 냉정한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2009년에 오바마 정부의 구상이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북한 그 분할 구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황해도랑 평남은 일대는 한국과 유엔군이 먹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부터 올라간 데는 미국과 일본이 끼어들어서 먹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그때가 아마 2009년이면 이게 힐러리 클린턴 때일지 몰라요. 국무장관. 정신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평남, 평북, 함북의 대부분, 함남의 대부분은 중국이 먹고요. 함북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먹고 지들 마음대로 그린 거였어요, 오바마 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기억하세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당선된 게 언제죠? 2016년이 대선, 2012년 대선. 네, 2012년 대선 앞두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푸틴의 꼬붕인 메드베예프가 러시아 대통령 할 때죠. 푸틴이 연임 규정에 걸려서 한텀 쉬었죠. 메드베예프한테 시켰다가 나중에 자기가 다시 들어갔죠. 그 메드베예프 손 딱 잡고, 야, 내가 말이야,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거야. 우리 잘해보자고. 이게 마이크 꺼진 줄 알았는데 마이크 살아갖고 다 나갔잖아요. 러시아 사랑, 중국 사랑에 정신이 헬렐레 나간 상태예요, 의자들이. 그럼 북한이 여기에 이제 주저앉았다 그러면 이게 북한
주민을 자유화시키는 게 문제 아니라 러시아 우리 메드베프 너 저 함경북도 가져가 해. 중국 우리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잖아. 그건 뭐 한국 애들 아무것도 아니지. 평양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왕창에서 제일 크게 하고 부동항도 저기 원산 근처로 해서 가져가 해. 거기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그래도 한국 기분 나빠할 테니까 저기 황해도 하고 저기 평양을 언저리만 좀 챙겨주면 돼. 그리고 우리 일본 친구들 들어와. 무슨 반일 감정.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저기 뭐 강원도 북부에서부터 함경남도 남부까지 거기도 한구치 해.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고. 한반도 다 깨끗하게 스테이크 쫙 잘라가지고 첩스테이크로 한 조각씩 하세요. 이거죠. 오바마 그림은. 2009년도에 언론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저게. 오바마에 비하면 중국 애들이 천사야. 2015년에 중국이 갖고 있는 그림이 폭로가 됐어요. 그 중국 쪽 친중 단체가 킵해놨던 중국 문서가 털려갖고. 거기 보면 중국은 아주 욕심 안 냈어요. 주로 평안북도, 그 다음에 중간 언저리 먹어서 원산까지만 먹고, 평양은 상징성이 있으니까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이 하고 중국은 일본 빠져라 이게 맞지? 미국은 일본까지 넣어놨어. 오바마는. 평양은 4개국 공동 관리하고 한국이 평남과 황해도 대부분 다 관리하고 그리고 한국이랑 가까운 미국이 저기 어디야 저것까지 관리하고 저기 어디야 원산 아래까지 강원도서부터. 오바마에 비하면 저기 2009년도 후진타워가 훨씬 착해요. 2015년 시진핑이 훨씬 착하네. 진핑이 훨씬 착해. 이렇게 황당했다니까요, 미국이. 이 미국의 기본적인 한반도 전략에 뭐가 깔려있냐면 1951년 5월 22일 메가더를 해임했을 때의 그 비전이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 정책을 지배했습니다. 스테이터스 코우. 분단을 유지한다. 그거 뭐 함부로 미국을 당길 거 아니야. 그거 국경이 직접적으로 북한이랑 버퍼를 두고서 중로를 하는 건 좋은데 중로랑 국경을 바로 대두면 저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야. 안 돼. 분단 유지해. 그거 그냥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북한이라는 땅은 어차피 거긴 짐승같이 사는 데 아니야. 그거 넘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걸 한국에 몰아줬다가는 한국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어떤 힘을 가져서 중도를 어떻게 자극할지 모르는데 그냥 적당히 갈라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참 내가 YS가 북핵 폭격 안 했다 요건 가끔 하지만 그때 북핵 폭격 안 한 게 다행이고요. 그때 국방의 멸망이 안 된 게 다행입니다. 지금은 판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국도 힘이 커졌고 미국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중국이랑 버틸 준비를 해야 돼요. 중국이 비핵 인접국 침공, 비핵 침공, 한반도에 개입하는 건 침공입니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침공이다. 오늘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자유는 총구에서 나온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비핵 침공, 한반도에 대해서 중국이 비핵 침공을 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너희랑 한판 해. 너희 어차피 핵단추 못 누르잖아. 우린 미국이랑 같이 싸우고 우리가 이선에서 열심히 싸울 테니까 너희 못 싸울 거 없지.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크라이나 때 러시아가 몰빵을 못 하잖아요. 국민총동원에서 총력전을 못 하잖아. 한반도에서 문제 터져도 중국이 국민총동원에서 총력전 못 합니다. 핵단추 못 누릅니다. 심지어는 탄도미사일도 많이 못 쏴요. 군사 타격 외에는 탄도미사일을 그것도 비핵 탄도미사일이요. 비핵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우리 세구센 아타킴스예요. 아타킴스는 미국 거고 우리는 KASMS인가 그래요. 카심스인가? 천무 로켓에서 삐용 나가가지고 몇백 킬로 가는 거. 한 100킬로, 한 300킬로 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해가 안 닳으면 별거 없어요. 근데 그것도 군사 타겟에 대해서 쏘지 민간은 못 쏜단 말이에요.
중국 민간에 썼다 중국 문 닫아야지. 그 쟤들도 손발이 묶여있는 거. 우크라 때 쫙 보인 거예요. 우크라 때 21세기에 중러가 할 수 있는 비핵 침공에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이 어디까지인가가 그 수준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수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보복수단이 있고 이 독침을 잔뜩 갖고 있잖아요. SLBM 있고 뭐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 갖고 있고 이러니까 요번에 나토의 윤 통령이 간 거에 대해서 쟤들이 저기 뭐야 일본의 그 총리가 간 거는 입에 거품을 불고 욕을 하는데 우리는 한국이랑은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발을 빼버리잖아. 깡패들이라 주먹을 보여주면 발을 빼요. 한판 붙자 이거요. 너 여기에 만약에 북한 급변사태 나는데 개입을 해? 한반도 침공이야 임마. 우리가 그렇게 되면 북한 급변사태 때 개입은 중국의 한반도 침공이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핵단추 눌러내면 눌러라 이거야. 그럼 너희는 그날로 문 닫는다 이거 나라 전체가. 러시아 골로 가는 거 봤지 않냐 이거야. 지금 그거거든요 게임이. 자, 그러니까 자유는 총구에서 나온답니다. 군사력 플러스 죽음을 각오하면 사는 길이 보인다. 이게 지금 우리 같으면 북부정구 중심으로 싸우게 되죠. 북부정구가 이제 그 압록강 두만강 지역하고 우리랑 산둥하고가 다 북부정구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미국이 한국을 좀 이렇게 군사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뒷다리를 잡았잖아요.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2021년 5월 22일 날 해제됐는데 계속 뒷다리 잡았었고 그 다음에 군사용 원자로 그러니까 핵잠이나 핵항모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수로예요. 그리고 고농축 핵원료를 써요. 저거 우리가 개발하면 그냥 개발하죠. 저거 못 개발하게 돼 있거든 우리가 그 원자력 협정에 군사용 목적으로 못 쓴다. 그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군사용 원자로도 포함된다고요. 저기. 그리고 고농축 핵연료를 또 군사용 원자로는 고농축 핵연료를 써요. 핵원료를 써요. 90% 이상. 근데 고농축 핵원료는 참고로 민간 발전에서는 20%짜리 씁니다. 고농축 핵원료는 저게 바로 핵폭탄 만들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미국이 가로막아 왔다고요. 이게 왜 가로막아 오냐면 미국이 한국의 체질을 염호했던 거예요. 자,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엘리트들이라는 건 뭐 그게 네오콘이 됐던 혹은 민주당 리버럴들이 됐던 간에 한국이 냉전적 전투성을 갖고 있고 한국이 북한의 자유화의 비전을 맞추고 있고 한국의 에너지가 폭발적이고 이 상태가 불편한 거야. 민주당 리버럴은 그냥 그 세상 좋게 해서 불편하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랑, 중국 사랑에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네오콘은 러시아 증오, 중국 사랑에 빠져 있죠. 한반도는 러시아보다 중국이랑 엮여 있잖아요. 그 네오콘은 미국 하나만 인류를 책임지는 공화국이 되면 되고 나머지는 미국이 디자인해 준 역할을 하면 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애들이에요. 저 네오콘이.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냉전적 전투성과 북한 자유화를 가진 폭발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불편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2013년 초에 골드만삭스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돈 많이 받고 한 비밀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가 통일되기 원하지 않는다. 한국이 통일되면 너무 강력해진다. 그러한 구절의 연설을 한 이유는 한국이 강력해지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제가 보면 냉전적 전투성과 북한 자유와 폭발성을 가진 한국이 강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한국의 그 속성, 특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랑,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한해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후 종말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한 젠더랑 정면으로 쫑이 나잖아. 저긴 자유공화국 아닙니까? 한국의 저런 특성은.
전투적 자유공화주의라고 해요, 저게. 한국은 건국 때부터 혹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3.1운동 때부터 시작을 해서 건국, 6.25, 박정희 이걸 통하면서 저게 뿌리가 박힌 거예요. 여기에 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한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화국이라고 여기가. 근데 이 민족의 반쪽이 저 모양이야. 틈만 나면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저 무찔러 버리고 북한 해방시켜야지 라는 관점을 갖고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해방시킨 다음에 우리가 다 책임져. 그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또 북한이랑도 그러다 잘못 엮여. 거기도 시기 질투심이 있고 거기도 내 운명은 내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자치하세요. 자치. 그래서 저는 북한 해방, 북한 자유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말하자면 북한 자유화를 이룬다. 그래서 남북이 국가연합이나 뭐 이런 체제 통일을 이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중국이랑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랑 문제 일으킬 텐데 안 돼. 힐러리 클린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특징을 아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잘. 우리가 한류가 이렇게까지 퍼질 줄 몰랐잖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기술이 이렇게까지 와 있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냥 우리는 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2022년에 지금 러시아가 무기 수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2022년 제 손에 장지집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미국, 프랑스 다음에 3위일 겁니다. 거의 프랑스 다 따라갈 거예요. 2023년이나 2024년에 프랑스를 제낄 겁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수출 못하고 있을 거고요. 2024년이면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2위 국가 될 거예요. 미국 다음에. 지금 그렇게까지 가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위성 쏘아 올려갖고 GPS 신호 보정시켜버리겠다고 그냥 쏘아 올리고 1.5톤 실어가지고 액체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데 이미 클러스터링이나 페어링 분리 기술 다 익혔고 거기다가 남들은 하지도 않는 새끼 낳는 베이스 캠프 그 뭐 성능 검증 위해서 우리 그렇게 복잡한 말 몰라요. 새끼 낳는 베이스 캠프 남들은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 10cm, 10cm, 60cm 요만한 큐브 그거를 그게 10kg니까 한 50개들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뿅뿅뿅뿅 쏘겠다는 거 아니에요. 큐브 위성, 그걸 나노 위성이라 그럽니다. 나노 위성은 로켓이 맨 마지막 로켓, 3단 로켓, 걔가 기다렸다가 못 던져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만 뚝뚝뚝뚝 한 몇 개 던져놓으면 그다음 베이스 캠프가 뿅뿅뿅뿅 얘도 뿅뿅뿅뿅 이렇게 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베이스 캠프 방식이 이번에 처음 된 거 아니에요. 새끼 낳는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엄청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야, 한국 미사일 다 풀어. 한국 다 풀어. 너희 비행기 만들어도 돼. 너희 다 만들어도 돼. 하고 지금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크라켄을 풀은 거예요. 크라켄을. 심해에 사는 무시무시한 문어. 그 문어의 공격 대상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서해와 중국을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항모 타고 저기 동지나 남진아까지 나갈 힘이 없어요. 나갈 겨를이 없어. 그리고 항모의 기술 자체도 불과 한 2, 3년 후면 굉장히 뭐가 달라질 거예요. 그때 딱 보고서 결정하는 게 낫다. 한 2년만 늦추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가 많이 해야 돼요. 거기는. 미국, 일본, 호주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우리가 지금 이 서해 감당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해가 중국의 초크 포인트예요.
차라리 한국은 서해가 막혀도 동해랑 남해로 들어오면 돼. 중국 아까 보세요. 백령도 앞에서 딱 목을 막아버리면 저기 천진항 저기 산동반도 뭐 텐진 무슨 뭐 다롄 뭐 베이징 여기가 다 막혀버려요. 이 안쪽이. 보하이 바레만 여기가. 중국의 초크 포인트를 갖고 있다니까 우리가 중국의 급소를.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해를 우리한테 뺏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북한은 사실 군사력 별거 아니에요, 저거. 전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군사력을 별도로 전제하면 북한 급변 사태 때 결국 중국과의 충돌이 승부처가 됩니다. 그러면 북중 국경 지역에 육상 충돌이 있을 거고요. 서해에서 해상 충돌이 있고요. 서해에서 수중 잠수함 충돌이 있고요. 여러 곳에서 공중 충돌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저 크라켄, 저 괴물 문어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죠. 저게 중국을 확 이제 덮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저기 빨간 스타는 서해에서의 충돌이에요. 좀 살벌하게 충돌이 있을 거예요, 서해에서. 중국이 감히 개입을 한다면, 중국 근데 개입 안 할 가능성도 저는 51% 봅니다. 너무 겁날 거예요, 중국도. 그러면 한국이 워낙이 빌드업이 됐고, 저기 평택항에 그 GRP라고 부르죠. 글로벌 리포지셔닝인가 그래가지고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택항 바로 앞에서 저렇게 해전을 벌인다? 좀 생각 좀 해봐야겠죠. 중국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박살 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제7 기동군단이라고 좀 살벌한 부대가 있습니다. 군단 하나가 전부 기갑 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쫄병도 집차 타고 다니는데요. 안 걸어 다니는데요. 거기는 이게 경례할 때 이 경례 구호가 북진이고요. 유사시에 무조건 북진이에요. 압록강 도망가까지. 무조건 북진이야,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거 다 깨고서 북진한다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은 요새 그 독도함, 마라도함이라 그래서 그 강습함이죠. 상륙 강습함. 그러니까, 갑판에 수직 이착륙기만 앉을 수 있죠. 비행기는 못 달리고 또, 아마 갑판에 드론들은 앉을 수 있겠죠. 상륙 강습함이 있고요. 거기에 뭐 한 번에 한 몇천 명씩 옮기죠. 그게 서해에 안 들어오잖아요. 마라도 독도함이지 백령도함이 아니잖아. 함 이름이 왜 마라도 독도인지 보세요. 남해 저 아래랑 서해 저 깊은 물만 다니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서해가 저기 어마무시한데요. 그럼 거기서 19석 원산하고 함흥으로 들어가죠. 원산하고 청진. 그래서 바로 저기 어디야 그 압록강 두만강 전선으로 가서 저 땡땡땡땡땡땡 파란 점 찍어놓는데 거기로 가서 딱 해서 거기서 중국이랑 버티는 거예요. 빠르면 압록강 두만강의 일부에 도달하는데 그 24시간, 36시간 안에 암동강 두만강까지 도달할 겁니다. 일부는.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들은 물론 핵 접수하고 해체하려고 벌써 다 들어갔고. 저게 저런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항모보다도 먼저 왜 강습함을 먼저 만들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강습함은 좀 있어야 돼요. 특히 동해 쪽으로 다니면서 그 전에 1950년에는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했잖아요. 지금은 원산 청진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저쪽에 별로 군사력이 없어서 쟤들이 그냥 상륙 쉽게 해요. 수평선 너머로 저쪽에서 관측 안 되게 멀리 돌아서 저게 이제 한 시속 한 4, 50km 되니까 10시간이면 가죠. 예. 포항에서 출발해서 10시간, 11시간 가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과 이렇게 돼서 이제 중국의 선택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핵을 사용할 거냐? 그럼 세계대전인데. 민간 지역에 폭격과 미사일 한다? 그럼 중국 폭망하는 거예요. SNS로 다 알려져. BTS의 고향이 BTS의
저기 뭐야 그 스튜디오 근처가 폭격당했어? 가만 안 있죠,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 무서워서 짐 싸들고 다 귀국해야 될 거예요. NNIB로 한미연합군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NNIB밖에 못 써. 비핵 침공수단이고요. 비핵이고요. 타겟은 군사력이에요. 쿨하게 싸우는데 글쎄 별로 재미 못 볼 거예요. 미국은 크라켄을 풀었습니다. 크라켄의 이름은 대한민국 군사력이고요. 북한 급변사태 나면 우리가 의지를 굳건하게. 좋아. NNIN밖에 못하잖아 너희. 중국 비핵 침공밖에 못하잖아. 그래 한판 붙자. 붙어봐. 라고 우리가 사증생의 각오로 나가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자유. 또 우리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총구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의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사 안보 전략입니다. 이게 오늘 1부고요. 2부는 이제 뭘 다루려고 하냐면은 조금 그러니까 군사력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군사 해설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채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즐겨보는 데는 KKMD 또 꺼리튜브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질이 높아요. 보면 굉장히 질이 높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요. 또 체리튜브도 정확해요. 그런 한 서너 개를 제가 많이 보는데 굉장히 참 깊거든요. 지식이 깊고 아,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그 지정학적 혹은 역사적 혹은 국가 전체 안보 전략적 군사 전략 말고 전체 안보 게임, 외교 안보 게임, 지정학 게임에서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해야지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보탬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일 그 일부는 한쪽으로는 군사에 관한 얘기를 좀 다루고 군사 기술과 군사 무기,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의 그것과 맞물린 우리의 군사 안보 전략, 지정학적 전략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